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내건 네이버 웹툰이 오늘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상단인 21달러로 결정됐습니다. 기업 가치를 3조 7천억 원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잭팟을 터뜨린 거죠. 네이버 웹툰, 이번 상장으로 월트 디즈니 같은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요즘 맥을 못 추고 있는 네이버 주가에는 반등의 에너지로 작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오늘 법인 이름은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웹툰 엔터테인먼트죠? 맞습니다. 네, 웹툰 엔터테인먼트. 웹툰 엔터테인먼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 네이버 웹툰이. 먼저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네이버 웹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 회사인데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뭘까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회사 이름, 예,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가 뭡니까? 지금 운영하는 웹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미, 유럽 지역까지 글로벌로 지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웹툰에 익숙한 이유는 국내 법인이 네이버 웹툰이고요. 국내 법인이.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업 부문에 자회사로 두고 있는 모회사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에 웹툰 사업 부문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미국 법인이 모회사로 그러니까 설립을 해놨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상 나스닥에 좀 상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고.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에 상장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수급이 좀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자금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할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상장했을 때보다는 이중 증시, 그러니까 이중 상장이라는 좀 우려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어요. 이중 상장이라면 네이버 모회사와 그렇죠. 자회사를 웹툰 엔터테인먼트 자회사가 요즘 뭐 물적 분할 문제 있다 막 이런 논란이 많았으니까요. 자회사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중 상장이란 워낙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시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좀 더 북미나 유럽 지역처럼 아직 웹툰 점유율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타겟하기 위해서 이번 나스닥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상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한 거죠. 공모 가격이 희망했던 범위의 상단 21달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돈을 얼마나 조달을 하게,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되는 것이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돈을 얼마를 조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지금 약 상단 기준 21달러 기준으로 약 3.7조 원, 하나로 3.7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조달하는 자금은 약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4천억 원? 예, 그래서 조달하게 되는데 지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60%를 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누구냐면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일본에 있는 라인 야후예요. 라인 야후. 네. 야, 그래서 이거 앞으로 뭔가 변수가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 야후의 지금 현재로선 지분이 또 반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분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분율은 70% 정도를 좀 웃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 뭐 지분율 자체는 네이버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 가치를 3조 7천억으로 인정받았다. 이 정도는 정말 대성공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우선 공모가 밴드 자체가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선 시장에서도 네이버 웹툰에 대한 지분 가치를, 그러니까 가치를 따로 평가한 애널리스트 분들 추정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낮게 형성된 건 아니다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시장의 눈높이를 아웃퍼폼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시장에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다. 제가 잭팟이라고 했는데 잭팟까지는 아닌 거예요. 잭팟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나스닥 상장이 사실 그만큼 좀 힘든 일이거든요. 아, 나스닥 상장. 나스닥 상장에서 있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국내 사업 확장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공모가 밴드 상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수요일 측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서 4,4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면 이 돈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 미국 본사는 뭘 이제 앞으로 하게 될까요? 이 돈으로? 결국 네이버 웹툰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데 네. 웹툰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지금 엄청 성숙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가 시초라고 봐도 해도 무방할
그러니까 무방할 정도예요. 원래 만화는 일본과 그쵸. 미국인데 우리가 웹툰은 선구자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만화 시장은 일본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일본 시장이 만화 시장에서 제일 큰 이유는 종이 만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만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화 시장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이게 전자화되는 부분에 대한 이 받아들인 게 높기 때문에 웹툰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떤 거래액이라든지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화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마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다만 시장 규모 자체가 침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게 결국에는 일본 시장 그리고 북미 유럽 시장 아직 태동기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점유율을 높이고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느냐가 향후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네. 그럼 이 숙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통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온 많은 경쟁력 있는 IP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현지에 있는 어떤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작가들을 많이 좀 키워서 그 현지에 맞는 좀 작품들을 많이 출품하는 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확보하는 이미 좀 현지의 크리에이터들로 해서 성공한 작품들도 좀 있죠, 미국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웹툰 IP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물음표 자체가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2차 창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흥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창작물. 그러니까 예.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예.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영화화해서 넷플릭스에 이제 상영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기들을 누리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IP 자체,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국가별로 좀 그림체라든지 그 국가에 맞는 각색 정도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이 잘 이뤄낼 수 있는가가 좀 더 그 국가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로 글로벌 웹툰 시장 전체로 보면 우리 한국 K 웹툰의 지금 지배력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웹툰 시장 전체가 약 50억 달러, 지난해 기준으로 50억 달러로 한 7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아직까지 크진 않은데 그만큼 웹툰 시장이 좀 침투해야 될 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회가 많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시킨 어느 정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성공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 간에 좀 진출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번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 상장 성공으로 이 미국 법인의 대표 김준구 대표가 현금으로 보너스를 3천만 달러 416억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김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현금 보너스를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웹툰이 사실 과거에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사업 부문으로도 좀 불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냥 네이버에 이제 일상생활하시던 부분들이 포털에다가 자기만의 만화를 연재하던 거를 웹툰의 시작이었는데 이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개발자로 네이버에 입사를 했어요. 개발자로. 네,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웹툰 시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 부문을 맡게 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 부문이라 할 수 없는 작은 영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웹툰 어떤 작가들과도 굉장히 좀 친분이 많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네이버는 RSU라고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인센티브 제도. 예, 경영 성과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건데 예. 이번에 가장 큰 경영 성과인 나스닥 상장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거기 인센티브 제도에 들어맞는 이제 금액이 지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한 400억 넘게 받고 또 스톡 옵션도 또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이런 분들 다. 뭐 우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예.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스톡 옵션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이버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참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그 상대적으로 네이버 본사의 임직원들도 조금 이렇게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성공은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좀 배가 아프지 않을까. 혹시 네이버 웹툰이 이렇게 성공적인 나스닥 상장이 네이버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기여를 할까요? 아무래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보일 수 있는데 네. 단기에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기에는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자회사 상장이다 보니까 예. 좀 더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 안에 있는 매출 성장의 동력이
나스닥에 상장돼 버렸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조금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좀 피해간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떤 동료가 얻을 수 있느냐? 결국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했고 네. 이 투자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만큼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느냐가 어쨌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도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성장 동력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플러스가 아닐 수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네. 네이버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주식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많이 그래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을 먼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악재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악재. 예, 악재들이 겹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것은 광고 시장의 부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어떤 광고 심리가 턴어라운드가 못 됐던 부분이 예.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연초 이후에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많이 밀고 들어오면서 네. 대표적인 국내 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네이버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좀 했던 부분은 라인 야후 사태도 라인 야후 있었고 사태. 예.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우려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아졌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우려들이 언제쯤 불식될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현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우려 사항이 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좀 적정 가치로 좀 적정 가치보다 더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시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광고 시장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중국 직구 플랫폼도 결국에 최근에는 좀 거래액 성장 둔화에 좀 많이 마주쳤거든요. 약간 뭐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네. 이런 평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추후에 뭐 어떤 새로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주가가 현재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투자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주가 하락의 한 원인으로 라인야후를 얘기했는데 지금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아까 볼 때 라인야후가 지분이 있잖아요. 네. 혹시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뭔가 갈등이 재현되거나 갈등이 심화되면 웹툰 엔터테인먼트 영향에도 줄까요? 저는 그거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영향은?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나 네이버에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메신저 라인의 주도권을 우리가 데이터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메신저 라인 야후 지분 정도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라인 야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 지분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근데 7월 1일까지 그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네요. 곧이네요. 예, 근데 7월 1일까지는 아마 지분 관련된 사안을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분 관련된 부분을 7월 1일까지 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라인야후,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피셜하게 계속해서 공연연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분을 좀 나눠 갖지 않을까. 지분율만큼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나눠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차원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라인야후로 완전히 파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사회적 압력이 팔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그 부분은 지금 진전이나 협상이 없는 거죠 아직은. 협상은 물밑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네이버 입장에서도 파는 부분들이 손해가 안 되게 하려면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걸 팔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열등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웹툰 K 웹툰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보강하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거는 웹툰이라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쪽에서도 많이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 키우기 위해서 그 국가에 이제 침투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 현지화. 네, 그래서 현지화 작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국가에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모으는 부분도 하나 될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내가 컨텐츠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입이 많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 구조, 그래서 네.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다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유입이 되고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은 컨텐츠들을 공급하면서 시장이 같이 커져 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러한 플랫폼으로서의 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지금 나스닥에 우리가 상장을 한 게 쿠팡 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나스닥 상장이 아까 그 상장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스닥을 두드리는 이유는 역시 제대로 좀 기업 가치를 그리고 그곳에 가면 평가받는다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상장 자체가 절차가 까다롭고 네. 이제 많은 투자 기관들이 이제 좀 많이 유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에 편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최근에는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쪽이 가능하면 두드려 보는 추세가 좀 쿠팡 이후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은 상장해서 2021년인가요? 네. 지금 뭐 주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죠. 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아. 영향을 미쳤을 때 상장을 하고 나서 네. 주가가 이제 쭉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다만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으로 변하긴 했는데 레드오션으로 국내 커머스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하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쿠팡도 같이 좀 어떻게 보면 피를 흘렸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좀 안 좋아졌는데 경쟁사들이 많이 사라져서 현재는 네이버와 쿠팡 2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경쟁사들이 많이 사라지고 점유율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수익성을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아, 쿠팡이. 예, 그래서 네. 쿠팡이 어떻게 보면 유료 결제 그런 금액을 올린다든지 네. 그런 수익성. 통해서 수익성이나 이제 외형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네. 연초 이후에는 쿠팡의 주가가 다시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도 조금은 이제 주가가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쿠팡에 투자했던 나스닥 상장으로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뭔가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쿠팡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스럽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좋아진 왜냐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좀 심해졌고 수익성이 많이 안 났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이제부터는 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예. 투자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